국제결제은행이 경고를 하고 있다. 이것을 보니까 위기가 올 수도 있다. 이 말이 여러분 사실일까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지표 한번 보시죠. 국가 신용 위험 지표를 나타내는 신용 갭입니다. 16.2%예요. 16.2%라는 숫자 그 자체로만 놓고 봤을 때 말입니다. 여러분 글로벌 금융 위기 때보다가 지금이 더 위험합니다. 신용 갭이라는 사실은요, 여러분도 알다시피 이게 금융의 어떤 이상 징후가 나타났을 때 이게 보이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신용 갭이 나타난다는 것은 여러분 저는 그만큼 충격적인 지표가 된다는 뜻이에요. 자, 그러면 16.2%가 어느 정도 수준이냐? 일반적으로 국제결제은행에서는요 10% 수준을 경보로 알리고 있습니다. 10% 수준. 10% 웃돌면요 위험 수준으로 들어가서 이제는 위험 국가로 분류합니다. 보시는 것처럼 지금 43개 그 국가 중에 대한민국이 말입니다. 1등, 2등으로 나타났죠. 여기다 트리키아까지 포함하면 3등이긴 한데 16.2%로 굉장히 높습니다. 이 신용갭이라는 것은 민간 신용이 얼마나 많으냐를 나타내는 지표입니다. 기본적으로 말입니다. GDP 성장의 장기 추세선이 있을 거 아니에요. 뭐 어떨 때는 많이 올라가고 GDP라는 게 국내 생산이니까 어떨 때는 적게 생산하고 이것을 장기 추세선으로 보면 추세선이 나타날 거 아니에요. 그 추세선을 얼마나 이탈했는지를 나타내는 주는 지표인데 지금 대한민국은 그 추세선을 굉장히 많이 이탈했다는 뜻입니다. 일본보다는 아니지만 대한민국은 16.2%라는 숫자로 결국 말입니다. 시장 전체의 위험을 저는 충분히 가져다 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이 정도 수치면요 진짜 충격적이다 이런 이야기까지 하거든요. 그렇게 이야기하는 걸 보면 와우 놀랄 노자입니다. 이게 2021년 3월에 17.7%까지 올라간 적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2018년까지 돌아가 보면 2018년 3월은 마이너스 0.2%입니다. 그러면 2021년 3월에 진짜 심각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겠죠. 아마 가계부채가 워낙 많았기 때문에 그것은 어쩌면 당연한 걸지도 모릅니다. 때문에 가계부채 대출 만기 연장했잖아요 사실. 이게 코로나 위기 때문에 뭐 133조 3천억 원이라는 대출 만기 연장을 했기 때문에 이게 조금 줄어들기는 했지만 상존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지금도 우리 주변에는요 가계부채 때문에 위험을 겪는 그런 나라들이 있다고 보여지는 겁니다. 문제는 여러분 문제는 이 신용 갭이 말입니다. 다른 나라들은 다 떨어집니다. 다른 나라들은. 그런데 2022년 3분기 기준이거든요. 대한민국만 계속 올라가고 있어요. 일본도 떨어지고 태국도 떨어지고 다 떨어지는데 대한민국만 이게 계속 올라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국제결제은행에서도요. 대한민국의 이 민간 신용 특히 가계 빚은 좀 위험천만이다. 지금 현재 자체가 금융위기 때보다 심각하다는 이야기가 나온다. 이렇게 솔직히 섬뜩한 경고를 내놓은 겁니다. 게다가 여러분 좀 더 심각하게 느끼는 것은요. 원리금 상환에 대한 부담이 얼마나 커졌느냐. 이것은 여러분 예상했던 것보다가 더 충격적인 숫자가 나왔습니다.
여러분 이거 한번 보세요. 지금 국가별 가계 DSR 그러니까 총 부채 대비 원리금 상환 비율을 나타내는 거죠. 그런데 이 숫자가 여러분 진짜 놀랄 숫자가 나온 거예요. 국내 가계 평균 DSR입니다. 13.7%입니다. 2020년 1분기 12.1%에서 줄곧 오름세입니다. 게다가 글로벌 금융위기 때 11.78%거든요. 글로벌 금융위기 때가 11.78%를 훌쩍 뛰어넘는 숫자입니다. 훌쩍 뛰어넘는 숫자예요. 굉장히 빠른 숫자죠. 다른 나라하고 비교해봐도 대한민국은요 굉장히 빠르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2021년 3분기 2021년이에요. 2022년이 아니라 2021년 3분기만 하더라도요 대한민국이 5번째로 높았거든요. 그런데 이게 2022년 3분기가 되니까 2번째로 높아졌습니다. 13.7%라는 숫자는 원리금, 원금과 이자에 대한 부담이 굉장히 크다는 뜻이에요. 호주가 14.9%고요. 대한민국이 2번째입니다. 13.7%. 캐나다가 13.5%고요. 네덜란드가 10%. 그리고 스웨덴이 12.4%인데 우리의 어떤 부채 수준이 얼마나 되는지를 아주 단적으로 나타내 주죠. 결국 말입니다. 신용갭이나 신용갭이라는 게 뭐 기본적으로 GDP 한 나라의 총생산 대비해서 민간 부채가 얼마나 되느냐를 나타내는 비중인데 이것도 굉장히 높고요. 여기에다가 국가별 가계 DSR 총부채 원리금 상환 비율도 굉장히 높다는 사실은 자칫 잘못하면요 금융위기를 불러올 수도 있다는 뜻입니다. 신용갭 자체가 이미 경보 단계에 들어섰고요. 이게 자칫 잘못하면 위험 단계라고도 이야기할 수 있죠. 이것이 엄청난 파장을 불어올 수도 있다는 뜻입니다. 그나마 여러분 그나마 좀 다행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가계부채가 조금씩 줄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게다가 너무 급하게 또 주는 것도 이게 상황이 더 좋지 않거든요. 경제 전체에도 영향을 미치니까. 여러분 보시다시피 2022년 4분기에 1867조입니다. 1867조라는 숫자는 여러분 이게 2017년 2월에 1388조 3천억 원에 대비하면 많이 그것도 엄청나게 많이 늘어난 겁니다. 적어도 30% 이상이 늘어난 겁니다. 30% 이상이. 그러니 가계의 어떤 부담이 얼마나 큰지 여러분도 느껴지시죠. 이 가계의 부담이 크다는 것은 늘 제가 말씀을 드리지만 소비의 주체이기 때문에 이들의 부담이 커지면 커질수록이요.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커지고요. 또 이들이 원리금 상환 비율이 워낙 높아지기 때문에 이게 만세 부르는 사람들 쉽게 말하면 디폴트죠. 파산하는 사람들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지금 금융위기는 더 가까이 다가오고 있다 이런 얘기가 되는 겁니다. 그중에서도 무엇보다도 말입니다. 대출 만기 연장 133조 3천억 원 이거 진짜 시한폭탄입니다. 장난 아닌 폭탄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말입니다. 여러분 자영업자 부채가 장난 아니잖아요. 2022년 3분기 기준이면 9월 말 기준이에요. 1000조가 넘어섰습니다. 1014조 2천억 원이에요. 코로나19 이후에 여러분 지금 329조 3천억 원이 늘어났습니다. 48.08%가 늘어났어요. 심지어 문재인 정부로 돌아가면 지난 정부까지 돌아가면 2016년 대비해 보면요. 534조 5천억 원이 늘어나서 111.2%가 늘어났거든요. 바로 이 부분에 대해서 말입니다. 지금
국제결제은행은 경고등이 켜졌다. 이게 자영업자 부채라는 게 가계부채 일부분을 포함합니다. 이 가계부채, 자영업자이면서 가계부채를 받았으니까 가계부채 일부분을 포함하고요. 여기에다가 개인사업자 부채 있죠. 이것을 포함한 금액입니다. 그런데 많아도 너무 많아요. 1014조니까 이게 뭐 엄청나잖아요. 어떻게 따지면 여러분 자영업자 부채가 진짜 펑 하고 대출 만기 연장하고 합쳐진다면 터질지도 모릅니다. 부채 폭발의 위험은 제가 오랫동안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는데 그때마다 말입니다. 충격적인 수치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윤석열 정부가 출범하자마자 바로 이 부채 폭발의 위험을 안고 갈 필요가 없다. 털고 가는 게 좋다. 그 말씀을 제가 드리면서 실제 각 부처들의 어떤 상황을 점검한 다음에 국가부채, 기업부채, 가계부채까지 국민들에게 소상히 설명을 하고 털고 가야 된다. 이 말씀 제가 굉장히 많이 드렸습니다. 이거 안고 가면 자칫 잘못하면 큰 위기를 맞을 수도 있다.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그게 점점 현실이 돼 가는 것 같아서 참 두렵습니다. 특히 신용갭이라는 것은 여러분 민간 신용을 말하잖아요. 가계부채와 기업부채를 말하는데 이게 가계부채가 그중에서 위험하고 가계부채 중에서도 자영업자 부채가 위험하다고 이야기하는 것 이것은 어쩌면요 금융에 대한 충격이 위기로 치달을 수도 있다. 저는 그런 생각해 보거든요. 그만큼 말입니다. 신용갭을 보니까 또 가계평균 DSR 총 원리금 상환 비율을 보니까 위험이 이게 굉장히 가까이 다가와 있다. 이런 생각 많이 듭니다.